요 미악산에서 바라보면 한라산이 가장 가깝게 보입니다. 백록담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데 마치 요걸 이렇게 벌렸다 해서 산이 벌렸다 산벌룬내라고도 이제 하는 겁니다. 산벌룬내가 물이 이렇게 휘돌아서 돈내꽃 쪽으로 싹 빠져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기묘하게 된 그런 산세이기 때문에 미악산에 올라가시면 바로 면에서 주방이 보이면 대문에서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대문에서 바로 주방이 곧바로 보이면은 이 집안이 좀 불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재물과 기운, 왜 재물은 옛날에 금, 돈, 철로 돼 있거든요. 그 은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전. 그런데 불로 하면은 쇠를 녹이기 때문에 재물이 깎인다. 그래갖고 특히 그 불이 금을 극하기 때문에 돈하고 불은 극이다 그래갖고요. 근데 시장 갔다 오셔가지고 지갑을 가끔은 그 주방에다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복이 나간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왜냐면은 그 불이 금을 녹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치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관문을 열 때 대문이 곧바로 화장실이 보이거나 하면 또 불리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요즘은 뭐 화장실이 뭐 이제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설계해서 보이지 않게 해놓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곧바로 거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울이 보이면 이제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그 집안에 있는 그 돌고 있는 기운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 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의 그 모양인데요. 모양, 요게, 요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게 서양식, 바실리카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거로 있으면, 묘비를 연상하게 한다. 도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이걸 묘비를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대문의 형태로는 좀 꺼리는 대문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대문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문이 너무 커버리면 이것도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한 게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문 자체가 그 집은 큰데 대문이 너무 또 작거나 또 조화롭지 못하면 또 이것도 좀 언밸런스가 되는 불균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의 크기와 대문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문이 이제 이 대문을 출입하는 건데 요 대문에서 어떤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올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방에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면 문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턱을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턱이 있는 것은 원래 그 방과 분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다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턱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높아버리면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밋밋하게 이렇게 밀어내거나 또 어떤 그런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에 어떻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집 앞에 쓰레기장이라든가 쓰레기나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 집 안에 폐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다른 집안의 그 뾰족한 건물의 부분이 우리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이걸 충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위압감을 주거나 가슴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와 또는 우리 집에서 딱 봤는데 정면에 도로가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살입니다. 도로 충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까 그 집 앞에 비보의 방법, 비보는 이제 그것을 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집 앞에 나무를 심거나 이 태산석, 이렇게 조경석을 하나 앞에다 그 방향으로 놔가지고 이렇게 보호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충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 반사경이 있습니다. 남의 건물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을 누르거나 또는
이 뾰족한 그 모서리 부분이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을 받을 때는 그 볼록 거울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집에 가면은 반사경 같은 게 있는데 동으로 된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현관 쪽에서 그 바라다 보이는 방향으로 그 현관에다 부착시키면은 그 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남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그 우리 주변에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그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물 항아리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그 한옥집 가 보시면은 돌로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이 만들어 갖고 그 들어가는 대문 양옆에 물을 담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도자기 같은 거 또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작은 항아리 같은 거 대문 양옆에다가 물 항아리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요. 집안의 기운이 새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사업하시는 사업자에 가보면은 둥그란 그 청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서 미끄러지게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달을 해가지고 그거는 물이 돌면은 그 집안의 기운이 모인다 해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영업장이라든가 가게터 이런 데는 물 항아리를 이렇게 많이들 배치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주변에 특히 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그 고압선이라든가 고압 철탑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자파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 집안에 가보면 대문을 딱 열면은 바로 골목길에 큰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그냥 너무 보기가 흉하게끔 그렇게 변압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어항이 있을 겁니다. 어항에 꼭 그 물고기를 기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 벽에다가 하나 너무 크지 않게 설치해가지고 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모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죽지 않게끔 이렇게 방울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전자판을 많이 방해할 수 있겠죠. 이게 흡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요 부분 이제 대문에 대해서는 이제 대문이 또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 모든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집안과 주변 사람들의 소통이 적어진다 해갖고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현관도 대문하고 같이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관에 들어설 때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현관의 바닥은 붉은색 계통의 타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귀포 지역을 지금 우리가 이 권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서귀포의 오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360여 개 오름을 다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특히 이 서귀포에 있는 이제 오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실 때 과연 그냥 평소에 봤던 오름들은 그냥 그저 오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저 오름은 제 삶과 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우리가 산보를 가거나 어디 이렇게 외출을 하실 때 오름들이 보일 겁니다. 주변에.
그러면 그냥 막연한 저 오름이 저 오름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시바우 오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수적 용어로 학수암이라고도 하고요, 각수암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습이 푸른 학이 둥지로 날아드는 청학 귀소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요 위에 제가 이제 올라갈 때 저 뒷길로 해갖고 중간으로 해갖고 쭉 올라가면 정상 부위에 가기 전에 묘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데 그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노루가 편안하게 그 산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땅 좋은 그 편안함은 동물들이 더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라든가 어떤 꿩이라든가 이런 새들이 그 자리를 더욱더 잘 인지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각시바우가 상당히 그 서귀포에서 주는 영향은 굉장히 좋고요. 그 방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도 보이고 저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보이는데 오늘 각시바우 오름,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의미가 없는 하나의 어떤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 의미가 돼서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이제부터 매 순간 자체가 저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봅니다. 이 즐거운 엔돌핀이 돌 때 건강이지 이제나 걱정 저제나 걱정, 아니 수많은, 제가 공동묘역을 이렇게 묘역을 지나갈 때는 수많은 묘들이 줄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전에 다 나름대로 고민도 했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머물진 이야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학습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즐기러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각시바우하고 고군산이 있는데요. 고군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 맹주입니다. 사실 그 진산에 속하고 서귀포를 안아주는 그런 큰 어머니와 같은 오름이기 때문에 이 오름의 기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상부에는 그 묘도를 잘 못 쓸 겁니다. 왜? 서귀포로 내려가는 맥을 건들기 때문에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동의 영화를 누려야 된다 해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그 금장, 그죠? 장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시바우하고 두 봉우리가 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봉우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부분하고 이렇게 오름이 서로가 상생 구조로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산을 보는 방법 5가지만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가시면 이제